대한민국 군사정보 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독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우리 기술만의 독자적인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일본 정부의 한심한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독도를 360도 방향으로 24시간 수호하게 되며 방문객 편의 안전관리 강화 및 방어 목적에서 제공되는 최첨단 감시체계입니다. 비열한 일본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결같은 강아지 소리를 하면서 이번 한국의 독도 수호 시스템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극히 유감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일본이 두려워하는 KDDX 전투함이 울릉도에 배치되어 다시는 일본 따위가 독도 도발을 하지 못하게 천박한 입을 꼬매버리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한국산 무기가 필요합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DDX는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대전략 전함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KDX는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구축함 6척을 건조해 2000년대 초반부터 KDX 사업을 통해 배치된 충무공이 순신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한국 해군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의 일정을 짰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202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주변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러나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차기 구축한 사업 일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DX에 득이 됐었는데요. KDDX의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현무 미사일 기술과 급초음속 미사일입니다. KDDX는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7000톤급으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립니다. 작지만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 등 이지스 체계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KDDX는 그동안 축적해온 국산 방산 기술의 집약체인 셈입니다. 특히 함정 전투체계의 경우 대공전, 대항전, 전자전 등 동시다발적인 전투 상황에서 함정의 지휘와 무장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KDDX는 모든 센서를 하나로 묶은 통합 마스터가 적용됩니다.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든 센서를 집어넣었고, 레이더도 이지스 레이더의 버금가는 고성능 레이더로 싹 다 교체했습니다. 대고구려제국 채널 영상. 통합 마스터는 외부에 설치되어 적의 공격에 노출돼 있었던 기존 레이더와 센서에 비하면 적의 추적을 효율적으로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스판드 다미의 대형 레이더입니다. S밴드는 대단히 먼 거리에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X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 개발 과정에서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듀얼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상호 전파 간섭 문제와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KDDX는 장거리 탐지 추적과 유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트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미국도 갖추지 못한 신기술 능력입니다. 또한 KDDX에는 강력한 무장이 탑재되는데요. 우리 한민족 포방부는 항상 크기 대비 강력한 무장을 선호해 왔었습니다. KDDX도 마찬가지인데요. KDDX에는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에 적용된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보다 훨씬 강력한 차세대 수직 발사기를 64대나 듬뿍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수직 발사기의 탑재가 확정된 무장은 완벽한 라인업을 갖춘 국산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인데요. 공격 무기로는 최장 1500km 떨어진 곳에 지상 표적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적 잠수함을 잡는 홍상어 대잠 미사일과
현재 등장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탑재되는데요.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대형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고구려 제국 영상. KDDX는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차세대 대장 장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함은 선체 하단에 고정 장착된 소나를 이용해 수중의 잠수함을 찾습니다. 이러한 고전 방식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소나와 잠수함 사이에 거리 심도 차이에 따른 외주 변화 때문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KDDX는 선체에 장착하는 소나는 물론 긴 와이어로 끌고 다니는 예인식 소나,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해 소나 등 다양한 센서를 탐지한 정보를 융합해 적 잠수함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멀티스태틱 방식의 소나 시스템을 채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성능을 가진 전투함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7,000톤급 동급 기준 세계 제1의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DX의 선형, 즉 배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함수 선형의 경우 스텔스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파도 관통형 함수의 경우 스텔스 성능에도 이점이 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적은 것이 장점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KDDX는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채널. KDDX가 적군의 레이더상에서는 작은 어선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KDDX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치루콘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올렸다며 2023년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됩니다. 대고구려 제국 영상.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에서 2012년에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에는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시설을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KDDX에서 발사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존 요격 체계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에 있어 KDDX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군사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KDDX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원숭이들은 진심으로 두려워서 부들부들 24시간 잠을 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사정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명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